세상을 바꾸는 진짜 테크 이야기, 테크 본색. 안녕하십니까, 테크 본색 MC 전화성입니다. 최근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리, 즉 음파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파에 결제 정보를 실어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의 음파 정보로 공연장에 입장하는 디지털 티켓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테크 본색에서는 혁신적인 음파 기술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연결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모시고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볼 예정이고요. 캠핑을 떠나기 좋은 계절, 캠핑의 낭만과 즐거움을 더해줄 핫한 스마트 제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기쁘게 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 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중도재단의 엄철현 이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트업도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정말 마이크와 스피커를 활용해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기업인데, 오늘 평가 기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그 고기술의 어떤 기술 창업 기반의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음성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요소들을 실행력을 잘 옮기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 시리즈 A 펀딩이 성공했고, 그래서 커스터머 레퍼런스를 이제 더 쌓아 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레퍼런스의 어떤 추이를 보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스마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운들리의 김태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한데, 아무튼 그 비가청 소리를 활용해서 TV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그러한 새로운 광고 플랫폼에 도전하시고 또 구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운들리 어떤 회사입니까? 소리가 이제 주파수가 쭉 올라가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마치 모르스 부호처럼 뚜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정보화해서 보내고 그 소리를 또 받아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주변에 많은 이제 소리를 내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 소리를 내는 장비들이 사람들이 거의 자기처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추가적인 정보를 보내려고 할 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하나의 케이스가 TV의 그 오디오 트랙에 이런 소리가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활용 케이스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 좀 무서울 것도 같아요.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반응을 하면은 좀 무서울 것도 같은데, 마치 일종의 모스부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해준다. 이 비가청 음파 전송 기술,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원리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스마트폰은 마이크가 있고요. 마이크는 이제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도 녹음이 가능해서, 그러면은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주파수에 신호를 이렇게 담아서 보내면 스마트폰에 원래 그런 정보를 수신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마이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미 많이 쓰고 있고 많은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정보를 보내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스타워즈 R2D2가 막 삐삐삐삐삐 막 이렇게 소리 내면 알아듣잖아요, 옆에서. 그 소리가 이제 안 들릴 정도로 높은 소리라 사람 귀에만 안 들리고 스마트폰은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안 들리고 있는 어떤 고주파 대역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정보를 전송해서 스마트폰에도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사업 모델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은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저희가 TV 쪽으로 할 때는 이제 TV 방송을 할 때 사실 수익원이 광고입니다. 그죠? 그 컨텐츠 사이에 껴있는 이제 광고들이 방송국의 주 수입원이 되는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것 외에도 그 방송 프로그램 안에 노출됐던 이제 상품이나 아니면은 지역 정보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시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그게 스마트폰 쪽에서는 광고거든요.
그래서 광고 지면을 저희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광고 지면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지면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전에 계시던 이제 광고 에이전시 분들이 일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기술력으로 그런 이제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TV 그러면은 단방향 매체이잖아요. 근데 TV에서 나오는 어떤 음향을 활용해서 이게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 네네. 이게 이제 음파 기술을 활용한 TV 연동형 모바일 광고, 이게 기존 푸시 알람과 당연히 차별화가 있을 텐데요. 그 이벤트 시작하는 모멘텀부터 차별화가 있긴 한데, 네네. 좀 비교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보니까 푸시 알림하고 이런 걸 말씀을 하나도 안 드렸네요. 사실 그런 안 들리는 소리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이 사용자가 TV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푸시 알림으로 띄워주는 건데요. 이 푸시 알림이 저희가 쭉 해보니까 되게 놀라운 게, 저희도 그 해보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TV가 시청각 그 매체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과 잔상이 남아있는 것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스마트폰에 노출이 됐을 때 클릭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광고를 집행하셨던 이제 특정 업체에서 이런 클릭률은 처음 본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높은 이제 반응률을 보이고요. 그게 그런 이제 하나의 매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보고 있는 큰 화면에 그 맥락이 아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효과가 나오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소리를 활용해서 결제 등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확장을 네네. 서비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회사만의 어떤 고유의 경쟁력 그럴까요? 네네. 또 경쟁사 대비의 우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경쟁력은 결제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가까이 가져다 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결제를 하겠다는 어떤 의사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가까이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간섭도 덜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TV의 방송 볼륨 규제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리를 세게 못 하는데 TV에서 앉아 계시는 분의 스마트폰까지 거리가 보통 3m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낮은 볼륨에서 이렇게 잘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주위에 엄마가 이렇게 뭐 물만 이렇게 조금만 틀어도 그게 전대역의 잡음이거든요. 이런 걸 잘 극복하고 신호가 잘 수신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TV 광고 같은 것도 집행을 해보면 실제 시청을 하신 분의 비율이 시청률 데이터랑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잘 동작하고 실제 사용되는 기술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TV 쪽에서는. 네, 그럼 중간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 기술 같은 경우 이전에 존재했었던 기술이긴 한데 이거를 광고 플랫폼하고 잘 연계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데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일단 100점 만점에 한 78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집약된 회사이긴 하고 또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운 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제 확장하실 건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더 파악하고 싶네요. 네. 그럼 뭐 78점 낮은 점도 아닙니다. 75점이 정말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낮은 점수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성장성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성장성, 저도 보면 보통 이렇게 방송에서 사운드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을 처리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마지막에 하시죠. 사운드 네. 마스터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이제는 사운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보를 네네네. 같이 거기다가 마스터링 작업할 때 넣어줘야 된다는 것으로 아, 들리는데 네. 이게 이렇게 다른 사업 모델로 확장을 할 때 네네네. 이런 작업들에 대한 노동력 때문에 이게 좀 네네네. 확장성이 쉬울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네네. 확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TV 쪽에 그런 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절대 그분들을 바쁘게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지 않을 거고요. 실제 저희 기술을 쓰고 있는 방송국에서도 홈쇼핑 중에 한 군데가 쓰고 있거든요. 보면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그 음향 시스템으로 다 자동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연결되는 정보를 따로 만드는 건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주로 이렇게 TV 쪽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TV가 시청자가 어떤 분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통계적인 데이터만 있고 사실 디지털 쪽에서처럼 누가 정말 이 광고를 받느냐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만으로도 확장성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부에서는 이제 기술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기술을 좀 이렇게 라이센스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쪽에도 저희가 도입이 돼서 이 2호선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2, 3, 4호선으로 이제 확장 중이고 학교에서도 출결용으로 교수님이 앱을 실행하면 안 들리는 소리가 나가는데 학생들이 또 앱을 실행하면 그 소리를 캐치를 해가지고 출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블루투스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하드웨어 온 오프하는 그런 과정이 다 빠지는 직관적인 그런 UX가 가능한데 그런 이제 대학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여러 이제 활용하는 용도로는 저희 기술을 가져가서 쓰는 건 또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TV라는 큰 광고 사업 외에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출결 시스템, 뭐 지하철 알림 서비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이 존재를 하네요. 근데 이게 관련 시장 규모가 그러면 생각보다 클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시장 규모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글로벌하게 한 300조 조금 안 되죠. TV 전체 시장이. 그 중에서 테크니컬하게 저희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가 이제 TV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라이센스 하는 개념은 소리를 사용해서 사실 UX가 되게 간편해지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 기계와 스마트폰 연결이 되게 간편해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IoT 분야에서 저는 이 기술이 되게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루투스 처음에 연결할 때 정말 좌절스럽지 않습니까? 요즘도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런 UX를 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IoT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더 수요가 더 많아져서 충분히 큰 시장으로 이렇게 확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네네. 방송 사업자 외에도 뭐 MCN이라든가 또 네네. OTT 사업자들인가 그런 쪽의 제휴가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또 해외 또 관련해서 이제 확장 전략이라 그럴까요? 진출 전략이 어떻게 되시나요? TV 광고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TV 광고 쪽은 의외로 이해관계가 단순합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소재를 방송국에 전달하면 방송국이 그냥 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국은 또 이제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죠. IPTV나 이제 케이블 사업자들이 껴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이해관계가 복잡하더라고요. TV 광고를 저희가 계속 하다 보면 글로벌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해외에서도 이제 집행되는 케이스가 생길 거고요. 그걸 보시면 이제 방송국에도 조금씩 이렇게 도입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뭔가를 나가서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가 계속 잘 반복돼서 만들어지고 그 케이스를 보고 다른 고객들이 저희를 찾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인공지능 IoT 시대에 사실 제일 각광받는 그 UI는 카메라를 보통 꼽는데 사실 우리는 네네. 어찌 보면은 마이크와 스피커로 승부를 하는 거고 그 비전을 사실 팀원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팀원들을 잘 이렇게 결속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 원동력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팀원들을 처음에 제가 설득할 때는 이게 기술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엔지니어 출신인 분들은 되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좀 처음에는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는 용도를 생각하다가 공감대가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거는 화장품인데 여자 화장품인데 내가 여자 화장품 광고를 내가 왜 봐야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되게 당연한 일 같지만 온라인 광고 쪽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혁신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전에서 많이들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릴리에 대한 최종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엄전희 이사장님, 우선 그 사운드릴리 투자 라운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일단 시리즈 B인 상태인 것 같아요. 시리즈 A를 또 성공적으로 유치하셨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100억 밸류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하셨고 그 이후에도 또 회사의 어떤 커스터머 레퍼런스 계속 쌓아가시면서 현재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광고주들을 모아가는 모객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앞으로 또 가져나가셔야 될 IoT 분야에서 어떤 확장 가능성 그런 부분들 잘 전개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한 150억 밸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현 대표님 오늘 150억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받으셨는데 예. 평가 들으신 소감과 또 더불어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 기술을 막 이렇게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많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술뿐만 아니고 이게 사업으로 잘 연결이 되고 확대를 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아직도 큰 기업에서는 작은 기업에서 기술이 있다 그러면 참 안 믿으세요. 뭐 너네들이 해봤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소리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글로벌한 기업이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